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중부지방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함께 보시죠. 80년 만에 폭우에 서울이 잠겼다는 소식 보셨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요, 출근 시에 교통통제 상황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일 종목이 무엇인가, 피해를 볼 종목이 무엇인가 빠르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 정도만 하시죠. 관련주로는 통상 폐기물 처리 기업이나 공기청정기, 신재생에너지, 재택근무 테마 등이 좀 거론이 되는 편인데요. 폐기물 3대장과 관련해서 신한금투에서 보고서를 발간해서 기업 내용까지 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손해보험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참고해 보시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뚜렷한 방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호황제가 내재된 흐름인데요. 하나하나 보시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용보고서, 고용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나고 있는 쪽이 서비스 쪽, 대면 쪽이죠. 여기에 회복이 가장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미증시에서 여행, 소비, 소매 판매, 의류 이런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잘 나오던 고용, 이것 때문에 긴축 우려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었는데 간밤 또 추가된 부분은 고용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앞으로는 담보할 수 없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선행지표 8개를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3월부터 이 흐름이 좀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내에 이제 일자리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이다 라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거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 잘 지나갈까, 여기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 지표 발표하면서 같이 언급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긴축 기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장 좀 압박하는 요인이죠. 다음 보시죠. 사실은 이 지표 발표되기 전에 장 초반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인 흐름, 그래서 물가 부담을 덜어가면서 출발단은 좋았는데 시장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 위주의 낙폭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지수 보시면 심리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과 동일한 수치 50 중립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잘 소화해 나가야 될 텐데요. 고용에서 이제 이번 주는 관심이 물가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투자 심리로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여부가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실 텐데요. 사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 상승 종목 수가 우세했거든요. 66%의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 위주의 낙폭,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의 발목이 잡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반도체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2분기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도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4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그를 앞두고 어닝 쇼크 준비해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듯 싶었습니다. 매출도 많이 내렸죠. 그리고 총 이익률도 65%에서 4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부품 쇼티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엔비디아 가격 결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닌가였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게이밍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코인, 채굴에 대한 수요 둔화였습니다. 엔비디아 6% 이상 급락을 했고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단과 소재단 모두 손잡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조울리 만무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는 반도체에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칩4 동맹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은 참여의 가속화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국가별 반도체 수출 보시면 중국과 홍콩 비중 합쳐서 중화권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그 주요 도구가 관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세에서 이제 온쇼링으로 동맹 구축으로 이동하는 부분,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장 내부적으로 활발히 거래가 이어졌던 부분은 여전히 신재생이었습니다. 태양광 쪽, 풍력 쪽 요즘 분위기가 좋죠.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수소차보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차 쪽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전방위적으로 좋습니다. 자율주행과 자율전장 부품뿐만이 아니라 뭐 카시트, 뭐 타이어 등등의 기업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시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좀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BBB 법안의 수정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쪽의 편성도가 좀 높다 보니 이와 맞물린 부분에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지원 방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요즘 같이 움직이죠. 특히 이제 종목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거는 미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 위주의 강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여기에 농업 지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즘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 음식료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음 화면 보시죠.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비료 테마가 같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료 테마는 지분 투자 이슈가 있습니다. 펩시에서 셀시어스라는 그 건강 음료 쪽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분 투자 이슈로 인해서 요즘 연속 상승세 그려가고 있고요. 가공식품단이 요즘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제너럴밀즈, 포스트홀딩스 워낙 최근 급하게 달렸다 보니 상승폭이 다소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신고가 영역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이제 라면 관련 기업들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좀 신고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수출 데이터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어제 급등하며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6월 2일에 미래를 준비하는 5가지 테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필수 소비재, 음료, 생필품, 음식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브랜드 시대에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볼만한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었고 갈등의 시대 안에서 특히 우주항공과 방산이 맞물려 있는 쪽 지구 관측과 위성 등 확대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전히 신고가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탈세계화의 시대 안에서는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앞서 말씀드린 뭐 칩4 동맹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가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수혜 기대감으로 배터리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로봇 테마가 이 안에 속합니다.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